이 영화를 볼까? 본 척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이어서 오늘 여름님 또 제이님 같이 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뮤직비디오 시간이에요. 네. 뮤직비디오로 이제 지코의 소울메이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소울메이트 본격적으로 저희 뮤직비디오 영상 해부학 분석 들어가기 전에 각자가 생각하는 소울메이트의 조건, 지금 또 소울메이트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꼭 그게 연인이 아니더라도 정말 영혼을 같이 동반할 수 있는 친구라든지 사람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여러분님은 어떠세요? 저는 소울메이트는 없는 것 같아요. 음. 없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 있을 수 없어 세상에. 왜요? 그걸 기대하면 실망만 커지고 맞아. 오히려 뭔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뭔가 나랑 이게 맞나 안 맞나 뭔가 계산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소울메이트가 꼭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저랑 제일 가까운 사람인 남자친구도 저랑 정말 하나도 맞는 게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만나는 걸 수도 네,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잘 맞는 줄 알았지만 정말 맞는 게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 오빠 미안 해가지고 소울메이트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뭐 그나마 영혼의 단짝이 있다면 저희 엄마? 저는 엄마가 가장 친한 친구인 것 같아요. 모녀께서 소울메이트시네요. 엄마의 생각은 의사는 아닌데.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자신은 그래도 소울메이트가 있다는 게 어디예요? 네, 영혼의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게 소울메이트라는 예전에 드라마도 있었고 맞아요. 맞아, 그때 맞아. 되게 예. 용어 자체가 맞아, 유행이었던 맞아. 것 같아요. 그런 게 맞아. 유행이었어요. 맞아, 정말 맞아. 연인은 아닌데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바람이지 뭐야. 정당하네. 그때도 그 드라마 설정이 MBC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맞아. 각자 설정이 자신의 현재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정말 아니면 남자친구가 소울메이트일까?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이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각자의 인연을 만나는 그런 드라마 내용이었어요. 정말 오래된 드라마 얘기긴 한데 예,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예, 우리 제이님은 소울메이트 있으신가요? 저는 없는데 아, 만약에 저에게 소울메이트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제가 요구하는 조건은 바로 귀여움입니다. 왜냐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귀여우면 끝이라고. 이 관계에 있어서 상대가 귀엽다고 맞아, 생각하면 맞아. 그 순간 이 사람한테 무한 개정으로 맞아. 빠져들잖아요. 맞아. 정말 어렵기도 하지만 그 매력에 빠지면 끝나는 것 같아요. 대체로 동물들한테 찾을 수 있는 거긴 한데 귀여움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존재해야지만 이 소울메이트가 성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본인이 요구하시는 것은 귀여워. 꼭 외모만 그런 건 아니죠? 하는 짓, 뭐 맞아. 생각하는 하는 거 짓, 등등. 생각하는 거 등등 까다롭네요. 소울메이트 조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그래요? 귀여움을 쉬우면서도 발견하는 어려운. 거. 맞아. 본인이 뭐가 귀여운지 이렇게 자주 바뀌면 맞아. 저는 일단 털이 많이 난 인간처럼 털난 거 말고 동물들처럼 보송보송한 게 좋아요. 인간에게서는 소울메이트가 없었다고 한다. 예, 그렇군요. 예, 저 같은 경우는요, 뭐 소울메이트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을까? 정말 좀 소름 끼치는데 소울메이트, 영혼 동반자라고 생각하니까 꼭 동반해야 되나? 맞아. 개인적으로는 점차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잘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굴에 좀 틀어박혀서 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고민 상담도 해보고 말 그대로 소울메이트 그래도 마지막에는 내가 해결해야 되더라고요. 맞아. 그 교훈 때문에 함부로 소울메이트 찾지 않습니다. 맞아. 그리고 또 보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소울메이트였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각자의 사적인 영역을 잘 이렇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적절한 거리 음. 너무 가까워서도 안 돼. 너무 멀어서도 안 돼. 그 거리를 카메라에 시선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소울메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좀 가볍게 소울메이트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소울메이트 가지고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소울메이트를 원하시는지 예, 좀 궁금합니다. 예, 오늘 본격적으로 뮤직비디오 들어갈 텐데요. 지코의 이제 소울메이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뮤직비디오. 자, 특히 이 소울메이트는 피처링 코러스를 갖다가
아이유 씨가 같이 동반해 주셨어요. 게다가 또 뮤직비디오에서 지코와 같이 또 출연도 해주죠. 물론 코러스는 뭐 크러쉬도 참여를 하긴 했는데 저희 눈에는 뮤직비디오에는 지코와 아이유밖에 보이지 않더군요. 어떻게 그 소울메이트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이 두 제이님과 여름님께서 특히 그 소울메이트 추천해주신 분은 여름님이셨잖아요. 저희가 아무런 군말 없이 오케이. 당황했어요. 그렇게 강한 추천이 아니었는데 저희는 별로 그렇게 토를 안 달아요. 다 그냥 그러니까 내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했어야 됐나? 근데 오케이 한 이유가 저도 이거 추천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왜냐면 이번에 여름 신곡 되게 많이 나오긴 했는데 다 했던 그룹들이 맞아요. 많아가지고 저희가 좀 새로운 그룹이나 그 가수, 엔터테이너를 좀 선택하고 싶어서 지코를 선택했어요. 어떻게 소울메이트는 어떻게 추천을 하신 거예요? 저는 우선 이 뮤직비디오 방송을 위해서 이때쯤 나오는 가수가 누구지? 하다가 지코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지코를 개인적으로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힙합 장르 자체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한 번도 힙합 뮤지션을 카니 웨스트로 해본 적이 없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때 노래가 나오기 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노래가 되게 시원한 그런 힙합의 비트 뿜뿜하는 노래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너무 나긋나긋해서 좀 당황은 하긴 했어요. 근데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 그 노래랑 정말 잘 어울리는 뮤직비디오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가 전체적으로 소품이나 이런 게 되게 귀엽잖아요. 되게 그냥 인형의 집처럼 보는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그 미셸 공들의 영화 수면의 과학이 엄청 전 생각났거든요. 비슷하다. 네, 그래가지고 그거 연관지어서 또 영화랑도 나름 비슷한 느낌을 제가 받았으니까 하면 어떨까 싶어서 데리고 왔어요. 그렇군요. 지코의 소울메이트. 저는 뭐 지코 이름만 알았다 뿐이지 뭐 지코의 노래를 좋아한다든가 아니면 자주 이렇게 듣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소울메이트는 그 뮤직비디오보다도 뭐 곡이 굉장히 이 여름과 잘 맞는 것 같아요. 되게 가볍고 산뜻하면서 굳이 그렇게 끈적끈적한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거에서 저는 좀 재밌게 좀 음악도 듣고 뮤직비디오를 봤던 것 같아요. 제이님께서 어떻게 그 소울메이트 음악이나 아니면 뮤직비디오 보셨어요? 저는 별로 대단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코 씨랑 아이유가 만난다 그러면서 엄청 대서특필까지는 아니었는데 막 계속 그 포털 같은데 계속 맞아요. 떴던 거 혹시 아세요? 근데 맞아요. 왜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그게 뭐 대단한 건가라는 생각이 드. 지코 씨에 대한 기대가 되게 대중들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그 이유는 뭐가 있나요? 왜 그런가요? 그래도 뭔가 그런 힙합 프로듀서 중에 제일 잘 나오고 대중적인. 제일 돈 많이 버는 프로듀서 아닌가요? 맞아. 쇼미더머니에서도 약간 뭔가 인정받는 느낌. 그러니까 음원 깡패로서는 힙합 아티스트 중에서는 탑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가? 저는 근데 되게 유난이라고 생각해요. 아, 뭐 아이유랑 만날 수도 있지, 뭐 피처링 할 수도 있지. 근데 그러면 다들 유난을 떨어가지고 대체 어떤 노래가 나오길래. 그래서 이 이 뮤직비디오를 여름님이 추천했을 때 군말 없이 오케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코라는 가수가 특성상 저희가 계속 아이돌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물론 지코 씨도 아이돌이긴 하지만 좀 남자 솔로를 해본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아이유 씨도 되게 화제의 인물인데 저희가 아이유 씨의 뮤직비디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뭔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까지는 아니고 왜 이렇게 유난 떨지? 이러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궁금증 때문에 그 지코의 소울메이트를 선택하셨네요. 저는 처음에 보자마자 이게 좀 음악, 이런 가사나 이것과 굉장히 잘 매치가 되긴 하는데 일단은 그 노란색이잖아요. 전체적인 뮤직비디오를 차지하는 게. 게다가 이게 1, 2주 전에 정말 기상 관측상 최고 온도를 찍었던 그 시즌 즈음에 이 뮤직비디오를 본 거예요. 맞아요. 정말 덥더군요. 맞아. 보기만 해도 너무 더워. 저는 굉장히 여름이니까 그 푸른 바다, 이런 블루를 생각하면서 그 뮤직비디오를 좀 기대했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뮤직비디오는 좀 거기에 등장하는 아이유 씨나 지코 씨도 짧은 팔 안 입고 긴 팔 입으셔서 봄에 촬영하신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게다가 이제 8월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 곡은 뭐 여기 등장하는 뭐 가사나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산뜻하고 발랄해서 좋긴 한데
좀 뮤직비디오는 전체적으로 이게 채도도 그렇고 좀 어두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자, 어떤 것부터 좀 시작해 볼까? 뮤직비디오. 저는 뭐 엘리베이터를 좀 먼저 뭐 여쭤보고 싶어요. 왜 엘리베이터일까? 이런 거. 게다가 그 엘리베이터가 여기 등장하는 아이유 씨나 지코나 마찬가지지만 자기 뜻대로 조정이 안 돼요. 예, 보시면 여기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 유튜브에서 지코의 소울메이트를 한번 보시면서 방송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창에 있는 모양 수시로 변하죠.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뭐 열매로 됐다, 눈으로 됐다, 번개로 됐다. 뭐 마지막에는 뭐 하얀 햇살이 비치긴 하지만 굉장히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 오프닝에서 지코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등장하는데 또 반대로 또 복도를 걸어가서 반대편에 있는 또 엘리베이터에 쓰잖아요. 왜 엘리베이터였을까? 이런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예, 여러님은 왜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그 오프닝에서 문이 열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했는데 여러 번 봤을 때 그제서야 깨달았거든요. 띠띠띠띠 이렇게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그 문이 열렸는데 지코가 서 있잖아요. 그건 네. 지코가 그 문을 열어줬다는 건데 문을 열었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카메라가 안으로 들어오고 지코는 다른 문을 향해서 걸어가거든요. 전 그게 되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어지는 장면들은 거의 다 엘리베이터 안에 gat혀있는 듯한 지코의 모습이 나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번 돌려봤는데 오히려 저는 지코가 뭐 갇혀있던 그 카메라를 밖으로 빼어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나오는 장면들이 갇혀있는 지코의 모습들이 지금 저는 아이유랑 지코가 소울메이트로 나오니까 그게 거의 거울 이미지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지코를 따라가는 그 카메라 자체가 아이유의 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오프닝 자체가 아이유를 자기의 세계로 불러들이는 지코여가지고 이 지코가 이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전지전능한 신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지코가 걸어가는 그 반대편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지코의 그 공간이 있겠네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로가 상대방의 공간에 들어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누른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코는 아이유의 마음에 들어가려고 그 상대방의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그 다음에 지코는 또 아이유의 마음에 들어가려고 상대방의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그런데 이 지금 뮤직비디오 초반에 보시면 알겠지만 잘 안 돼요. 그 마음대로 조종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저는 눈에 띄던데 제니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이 엘리베이터? 저도 여름님과 마찬가지로 문이 열렸는데 왜 엘리베이터에 있는 문 밖으로 가지라는 의문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뮤직비디오 안에서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면 또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오고 또 다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는 그 아이유 씨랑 지코 씨가 이렇게 교차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장면도 그렇고 약간 엘리베이터라는 거 자체가 계속 무한반복하잖아요. 1층 갔다가 뭐 23층 갔다가 6층 갔다가 다시 1층으로 가고 그러니까 약간 엘리베이터라는 거 자체가 약간 무한 공간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뭔가 돌아서 결국엔 또 다시 제자리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엘리베이터 같은 게 약간 소울메이트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소재를 선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무한 루프. 적절한 표현이신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은 두 연인인가요? 여기 등장하는 두 인물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그건? 근데 저는 둘이 만났을 때 너무 엘리베이터가 되게 힘들게 만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만났는데 되게 덤덤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덤덤한 걸 넘어서 뗀뗀해 보여. 대면하죠. 그래서 뭐야 연인도 아니야? 뭐지? 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울메이트가 반드시 연인일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여기서 남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쵸 연인이겠거니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무한 루프처럼 연결되어 있는 또 뮤직비디오 또 마지막에 보면 노끈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소울메이트라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그 여기 등장하는 두 남녀가 그냥 친구로서 좀 관심사나 고민도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루님께서는? 저는 아까 세미님께서 오프닝 하실 때 소울메이트지만 개인으로서 뭔가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잖아요. 네. 그 태도가 저는 그 대면대면한 두 인물에 대해서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둘이 떨어져 있을 때는 서로 그래도 같은 공간에 있으려고 막 되게 노력하는데 또 막상 너무 가까워지니까 그 거리를 유지하려고 대면대면하게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세미님이 말씀하신 소울메이트가 되게 현대인이 많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소울메이트나 적정한 친구들 간의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 둘의 태도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소울메이트 갑자기 그거 생각하니까 저희 예전에 태연의 뮤직비디오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이님께서 남겼던 그 대사가 생각나요. 혼자 있지만 혼자 있고 싶지만 외롭다고. 그게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 태연 뮤직비디오 하면서 태연이 했다는 그 말, 나는 뭐 혼자 있기 싫어하는 성격이지만 뭐 혼자 있고 싶어요. 네, 지금 얘기하는 이 현대인의 소울메이트의 조건, 저는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저희 그 소울메이트 조건 얘기한 건 아닌데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럴싸한데. 그랬어요?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제 그 옆에 그 교환 학생들이 온 거예요. 제 그 다른 집에 옆에 있는 옆집에 시끄럽겠다. 맞아요, 시끄러워요. 근데 이제 베트남 유학생들이 온 거예요. 잠깐. 보니까 제가 주변에 그 대학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한국어 수업 때문에 잠깐 이렇게 몇 개월 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침에 나갔다가 좀 집에 좀 늦게 들어오는 편이라 한 저녁 시간에 들어오면 좀 시끄럽긴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근데 또 그 친구들이 또 만나면 인사를 꾸벅해요. 맞아. 안녕하세요라고. 귀엽만 연습하시라고. 그래서 화를 못 내겠다. 게다가 또 그게 아주 길게 이게 떠들썩하는 게 아니라 저녁 시간 한 6시, 7시에서 뭐 한두 시간 정도 하면은 또 뭐 본인들도 기숙사로 가고 다른 이렇게 또 하는 데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현대인들 솔직히 옆에 주거 공간이 아파트나 이렇게 뭐 빌라나 집합주택이라고 한다면 누가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옆에 누가 사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그 이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할아버님이 살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느 순간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저도 참 무심한 사람이긴 한데 현대인들의 소울메이트라는 건 마치 그 옆집에 있는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누가 사는지 잘 모르는데 누가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어가지고 그런 게 소울메이트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자, 이것과 아울러서 좀 우리 계속 소울메이트 얘기하고 있는데요. 엘리베이터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충수가 표시된 그 창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이님? 저는 그 엘리베이터 비트라고 해야 되나? 비트로 표현된 그 시그널로 서로 소통하고 있는데 직접 만나기 어렵잖아요. 약간 그런 게 오히려 그게 어떻게 거기에 나오는 게 뭐 버튼이 도망가려고 하거나 아무튼 그 날씨가 표시되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게 둘이 만나기 위해서 그 버튼을 눌러가지고 찾아가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그게 방해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소울메이트를 기다렸던 상생들이 오히려 그들을 못 만나게 하는 것 같다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름님이나 세미님이 말한 것처럼 소울메이트를 가진다는 게 약간 환상 아니냐? 약간 그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너희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소울메이트를 못 만나는 거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 비관적이지 않나요? 근데 이 전체적으로 이 뮤직비디오가 비관적인 소울메이트 얘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굉장히 변덕스럽잖아요. 들쑥날쑥하다는 게 이게 나의 마음인지 상대방의 마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 마음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이렇게 아무리 엘리베이터를 충수를 누르고 싶어도 이제 눌러지지 않는 건지. 그런데 중요한 건 나가고 싶진 않아. 이 엘리베이터를 이제 근처를 맴돌거나 아니면은 좀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드러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가지고는 우리는 보통 뭐 가까운 친구라고 하더라도 1년에 졸업하고 나면 몇 번 잘 만나지 못하잖아요. 저도 1년에 가장 친한 친구를 많이 보면 3번이거든요. 2번에서 3번. 그것도 내가 연락해야 만나. 서로 바쁘니까. 내가 연락해야 만나. 어느 순간에는 굳이 내가 뭐 이렇게 먼저 전화갈 의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사람은 이제 보면 되는 건데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해서 내 마음의 어떤 변덕스러운 감정을 표시하는 건지 상대방의 변덕스러운 감정을 표시하는 건지 좀 이 뮤직비디오에서 좀 헷갈린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여러분께서는 어떠세요? 여기 시그널처럼 표시되는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저는 이 뮤직비디오에 되게
전지전능한 신이 지코라고 생각한다고 음. 말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지코가 보내는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뮤직비디오에서 엘리베이터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냥 엘리베이터 뭐 측면샷이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정면샷이 많이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의 생김새도 마찬가지고 그 복도의 생김새, 화분의 위치, 조명의 위치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되게 대칭적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뮤직비디오의 그 뭔가 지루한 느낌이랄까? 그 나른한 그런 느낌이 톡톡 튀는 느낌이 좀 반감되는 게 그 대칭적인 이미지의 균형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그널도 아이유가 지코에게 오길 바라는 그 지코의 시그널을 보내는 게 저는 체리 아니면 그 V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되게 완전히 대칭은 아니면 되게 대칭적인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방해하는 이미지는 잘 때 잠의 표시랑 그리고 그 번개의 표시가 나올 때는 대칭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진짜 만남이 가능해질 때는 해가 뜰 때인데 그 해의 이미지도 대칭이거든요. 완전 데칼코마니여가지고 저는 그 엘리베이터의 이미지랑 그 시그널에 지코가 보내는 시그널의 이미지의 대칭성을 따져봤을 때 그걸로 지코가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지 않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치 소울메이트는 그런 것 같네요. 나의 반쪽. 그 체리도 이렇게 두 알 있잖아요. 그게 어떤 이렇게 쌍의 이미지로 아까 데칼코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떤 거울 이미지가 소울메이트 아니겠느냐 그런 것들의 형상화가 뮤직비디오에서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지코랑 아이유의 음색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제가 보면은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남녀간과의 그런 관계는 좀 피곤한 관계이기도 한데 왜냐면 툭 던진 말에 좀 상대방 상처도 받고 그냥 친구라고 이제 해준 말인데 묘한 이제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도 있으니까 아까도 이제 제가 뭐 거리가 중요하다고 많이 드렸는데 이 거리의 조절이라는 게 그냥 딱 규칙이라는 건 없잖아요. 말 그대로 그 연륜 경험인데 그런 것들이 있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두 남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두 남녀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 얘기해 보면 소울메이트가 과연 무엇일까 내지는 어떤 관계일까가 좀 잘 드러난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 두 남녀가 제가 이제 훌쩍 뮤직비디오를 조금 뛰어넘어서 보면은 마지막에는 다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서로 각자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내 그 다리 부분에서 보여주면 노끈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면은 저는 또 인상적이었어요.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두 남녀가 어떤 식으로든 만났고 같은 공간에 나란히 묶여져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춰지는 것들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남녀가 드디어 같은 공간에 있잖아요. 저는 마치 그 엘리베이터에 있는 그 노끈조차도 신발을 연상했거든요. 맞아요. 보통 우리가 군대 가는 군대 갈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인이 신발끈 고쳐 맸다. 내지는 고무신 바꿔 맸다라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저기서는 이제 두 남녀가 같은 공간에 갇혀 있으니까 비로소 이제 이 두 남녀가 소울메이트로 맺어졌나 이런 운명을 좀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이미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이님께서는? 저는 엘리베이터를 아까도 막 얘기했는데 엘리베이터는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탈 수 있고 누구나 왔다 갈 수 있는 느낌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저는 여기서 소울메이트를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소울메이트는 없어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이 너무 계속 받았거든요. 그래서 노래 가사랑도 되게 일치되잖아요. 뭐 너 같은 뭐 너랑 비슷한 뭐 빨간 열매인가 아무튼 그런 것도 뭐 침대 얘기 노래 가사 나오면 침대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너의 기분이 날씨라고 말을 했는데 또 이 기분 날씨에 대한 얘기가 뮤직비디오에 바로 그대로 나오고 근데 약간 그런 게 뮤직비디오랑 되게 똑같이 나오는데 되게 뭐랄까 이게 이질적인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약간 그래가지고 이 노래에서는 이게 소울메이트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영상에서는 저는 계속
이런 게 우리가 짝짝꿍이 많아 보여도 아니야라고 하는 것 같은 게 엘리베이터라는 소재도 그렇고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공간 같은 것도 문이 되게 여러 개 있으니까 호텔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호텔도 어떻게 보면 주인 없는 집이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약간 아이유, 지코도 둘만이 서로가 각자의 주인이 아니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약간 이런 의미로 소울메이트라는 게 허물 아니야? 라고 저는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소울메이트를 더 믿지 않게 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둘이서 만났을 때도 지코랑 아이유랑 멀어지는 장면도 보면 지코는 가만히 있는데 아이유 혼자서 이렇게 뒤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코의 여자는 바뀔 수 있다 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 저는 오히려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두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두 짝이라는 그게 맞아가지고 또 제가 잘못 봤나? 생각을 많이 했어. 이게 보면은 지코의 소울메이트 후반부에 보면 가사가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Love is the true art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물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 상대방은 바뀌었어. 이게 꼭 뭐 연인의 사랑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데 재미났던 건 표현력이 계속 늘어난다. 너는 나를 글짓고 그림 그리게 한다. 어떤 뭐 지코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니까 예술가로서 이런 뭐 충동이라든지 감흥이라든지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서 어딘가로 계속 여행 다니는 느낌이라. 그 얘기는 아까 지금 제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오늘은 이 사람 같고 내일은 이 사람 같고 그 다음날 또 다른 사람 같이 느껴지는 그런 걸 뭐 말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중이 많잖아요. 오늘은 굉장히 밝았다가 오늘 굉장히 우울했다가 일종의 조울증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리듬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한 사람을 만나도 여러 사람을 만나는 느낌? 물론 이제 상대방은 피곤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이유가 그런 사람인가라는 이미지가 아이유는 굉장히 속내를 알 수 없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제가 볼 때 아이유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종전에 이성균 씨랑 같이 나왔던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도 그런 캐릭터로 네. 그려졌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무뚝뚝하고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그 속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불우한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로 웃지 않는 그런 캐릭터다가 이제 마지막에서 활짝 웃는 뭐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지금 뮤직비디오에서 아이유의 이미지는 저는 좀 의외로 굉장히 밝아 보였어요. 굉장히 밝고 예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이유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예쁘다는 생각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뮤직비디오라든지 그냥 어린 친구, 좀 재능 있는 친구로 이렇게 게다가 예전에 좀 뭐 놀리타 관련해서 논란 있을 때도 보면은 좀 중성적인 이미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히려 좀 가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꼭 그런 것 같지 않고 굉장히 뭐 큐트한 아까도 우리 제이님께서 귀여움을 갖다가 소울메이트의 조건으로 거기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여러분께서 어떠세요? 여기서 등장하는 소울메이트가 반드시 연인일까? 저는 연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노래가 되게 대중들의 화제거리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아이유와 지코의 만남이 역이 돼서 그런 게 예전에 아이유가 이제 막 한창 뜨기 시작할 때 지코가 피처링을 했는데 그때 지코는 데뷔도 안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코가 나름 되게 남자 뮤지션으로서 성공을 했고 아이유를 피처링으로 초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너는 나를 글 짓고 그림 그리게 해. 약간 뮤즈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코가 아이유를 지금 제가 초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들이 지코가 계속해서 막 변덕을 겪고 막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힘들고 막 이런 상황들이 지코가 뭔가 자기의 성장기인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다 겪어 나가서 자기가 만나고 싶었던 소울메이트이자 뮤즈인 아이유를 초대한 느낌? 그래서 같이 작업을 이렇게 내놨다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뮤직비디오를 보면서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코가 나름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역의 상황이 된 거니까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만나서
자신의 소울메이트 아니면 그냥 음악적인 동반자를 찾는 과정을 이렇게 다 드러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되게 다른 힙합곡처럼 스웩을 한다던가 이런 건 아니지만 나 이렇게 성공했어. 이 정도로 인정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노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듣고 보면은 지금 지코 이전에는 아이유를 갖다가 더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이 뮤직비디오가 두 명의 아티스트의 만남도 화제는 화제지만 그만큼 뭐 절친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요즘에는 뭐 피처링을 안 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맞아요. 예, 그런 경우가 너무 요즘에는 특별한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여하간 뭐 친하니까 본인의 이제 곡 작업 내지는 뮤직비디오 작업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처럼 우리 제니께서는 언제든지 소울메이트를 받겠습니다. 이제 다른 뮤즈가 생기겠죠. 근데 저 여름님 얘기 들으면서 약간 소름 돋았어요. 왜요? 아니 소울메이트라는 단어가 진짜 오그라드는 단어다라는 생각이 문득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영어가 있어요. 이런 영어가 이게 약간 일본식 영어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무수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무수비 얘기하셨는데 여름께서 또 이 뮤직비디오 보면서 저희 예전에 또 그 애니메이션 한 편 했었잖아요. 일본 애니메이션이었던 너의 이름은이 생각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방송 전에. 왜 생각이 나셨어요? 단순히 그런 노끈의 이미지, 끈의 이미지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그런 운명론? 그런 사랑에 대해서도 운명론 얘기할 때 꼭 빨간 실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너의 이름은에서도 그게 강조가 돼가지고 너의 이름이 또 생각이 났던 것 같은데 저는 너의 이름은이 단지 그 남녀 주인공의 운명이라기보다는 그게 뭔가 그 일본에 처해진 그 상황 자체가 운명론으로 그려진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뮤직비디오 자체에서 그리고 있는 게 그냥 지코랑 아이유라는 관계가 아니라 그 세계관을 자기네들이 구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계속해서 변화하는 엘리베이터 내 공간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막 물음표가 가득 찬 방에 찼을 때도 또 느낌표 모양의 조그만 박스가 있어서 여니까 또 다른 문이 있고 들어가면 또 다른 세계관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 내에서도 뭐 명확히 뭐 너의 이름은처럼 뭐 일본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런 세계관 자체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냥 개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운명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같은 작업을 하는 동료로서 좀 마음이 잘 통하고 이야기를 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행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까 조금 나이 들다 보니까 저번에 제 지인이 이제 중국에서 잠깐 왔거든요. 보통 중국 비자 만료가 한 6개월이면 한번 나갔다 와야 되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연락하면서 연락할 사람도 이제 없다고. 소울메이트 아니야? 어이 끔찍해라. 왜냐면 그 다 결혼하고 아이 있고 이러니까 막상 부르려고 해도 이렇게 또 휴가철과 맞물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하니까 연락 왔는데 제가 좀 시큰둥하게 반응이 또 왔냐고. 왜냐면 제가 한 2월달 3월달에 한번 중국 베이징에 놀러 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일요일 날에 만났는데 이렇게 겸사겸사 이제 다른 사람도 같이 만났어요.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한편으로는 뭐 반갑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반갑지 않은 이유가 이 사람 하는 농담에 그 농담 소재 있잖아요. 그 네파토리 한 5번 이상은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랜 시간 만나면 거의 다 그렇지 않나요? 맞아. 그러니까 거의 15년, 20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얘기 또 하냐고. 발전이 없으시네. 그러면서 어떻게 책을 쓰냐고 내가 막 소재가 빈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몰라요. 아이유가 지코랑 한 10년, 한 20년 만나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 용어가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소울메이트. 맞아요. 지금 이 시기에는 나랑 진짜 잘 맞을 수 있는데 맞아. 나도 바뀔 수도 변하고 있잖아. 상대도 변하잖아요. 그래요.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뮤직비디오가 언제든지 소울메이트는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라는 소재를 선택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노건도 그냥 가위로 잘라서 금방 자를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뮤직비디오가 보면은
아까도 계속 그 엘리베이터라는 공간이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공적인 공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엔 두 연인이 만났는데 두 연인이 만나면서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지코를 따라가나요? 아이유가?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쓰러지잖아요. 예. 카메라 왜 쓰러졌을까? 그러니까 갑자기 카메라가 쓰러지니까 그 두 명의 인물이 막 달려와서 카메라를 쳐다보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왜 그랬을까요? 예, 이런 걸 한번 여쭤보면서 좀 가고 싶어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뮤직비디오가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제가 느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균형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균형감이 갑자기 마지막에 깨지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둘이 서로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하게 되는데 뭔가 그렇게 새로운 만남을 하면서 그 세계관이 뒤틀린 것 같지만 결국엔 그 뒤틀림으로 인해서 세계관이 완성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그 흔들림이 되게 제일 중요한 장면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여기서 그렇게 카메라 워킹이 동적이라는 느낌은 저는 잘 안 들더라고요. 굉장히 정적이면서 고정되어 있는데 그 순간만 카메라가 쓰러지면서 그 사선으로 그 두 남녀의 얼굴을 비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그냥 이제 인연이 맺어졌으니까 관심이 없나 보다. 놓아줄게. 이제 놓아줄게.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어 이제. 이렇게 느꼈지만 뭐 제인님께서 어떠세요? 둘이 만나면 안 되는데 만나가지고 충격받고 쓰러진 거 쓰러졌네요. 쓰러졌어. 카메라맨 쓰러지심. 뒷목 잡고 쓰러진 거 아니에요? 둘이 만나면 안 되는데. 그러고 보면 이 지금 뮤직비디오가 참 가사랑 잘 매칭이 되면서 이야기가 흘러간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도 이제 초반에 그런 얘기 했는데 뮤직비디오 상에서 보시면 뭐 열매라든지 뭐 눈이라든지 번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요소 뭐 일종의 뭐 상징이 될 만한 것들이 이제 가사에 나오면서 뮤직비디오가 이제 전환이 되거든요. 게다가 싱크도 딱딱 맞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것 좀 재미난 것 같아요.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돈 좀 안 썼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었고 아까도 아저씨 바쁘니까 뭐 하루 만에 찍었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도 두 명의 그 인물 외에 아까 또 눈이 할 때 또 누군가요? 크러쉬. 예, 크러쉬와 이제 또 스키복 복장 입은 사람들이 막 방해하는 장면 정도 외에는 없어가지고 뮤직비디오가 얼마나 정성 들여서 찍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뭐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것들이 하지만 이게 디테일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좀 신경을 쓰면서 노래 가사랑 이미지를 좀 매칭을 시켰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또 그게 또 궁금해요. 지코가 아까도 물음표 나오는 그 장면 이전에 소포 박스에 이렇게 둘러싸인 장면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등장하는 그 이미지가 하나 있거든요. 약간 솜인지 약간 번개인지 잘 모르는 그 이미지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께서 그 장면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뭔가 지코가 자신이 아이유를 초대하기까지 고난이라고 설명을 한다면 자기가 그렇게 사실 논란도 많았고 일도 많았잖아요. 지코 씨도. 그러면서 자기가 힘들 때 아이유 씨랑 같이 작업할 기회가 있었거나 아이유 씨랑 뭔가 할 수 있었지만 그 자신이 힘든 상황에서 아니면 자기가 아직 자기가 만족할 만한 위치 높이죠. 엘리베이터니까 그 높이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유 씨를 초대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유 씨가 이제 가려고 막 하는데 이제 갑자기 비가 내리고 비에 그 공간이 젖으니까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막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아이유 씨가 못 누르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코 씨가 이 뮤직비디오에서 전지전능한 신처럼 보이니까 지코가 아이유가 못 오도록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가 뜨고 자신의 위치 적당한 위치다라고 생각한 위치가 5층이었는데 그 5층에 도착을 하니까 이제 해 표시를 보이고 이제 아이유 씨가 올라오게 초대를 한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신이 이제 아이유와 작업할 준비가 됐다. 이제 소울메이트와 함께할 준비가 됐다라는 걸 상징하는 장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지코 씨랑 아이유 씨는 나이가 같나요? 지코 씨가 한 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코 씨 굉장히 젊네요. 그렇죠. 아이유 씨도 좀 젊으니까 거의 뭐 20대 중반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한창 남았죠.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뭐 어떤 제이님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장면이나 이미지에 대해서? 여름님이 말씀하시니까 맞는 것 같다. 초대를 준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그 장면 말씀하시니까 딱 생각나는 게 그 와인잔에 네. 분홍색 예, 맞아요. 담긴 그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잖아요. 예. 그게 맞아요. 굳이 나올 필요 없는데 그 클로즈업이 나왔던 게 생각이 나면서 여름님이 말한 것처럼 진짜 지코가 아이유를 초대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준비 과정 중에 하나인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근데 오늘 초대하려고 했는데 뭐 날씨가 안 좋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가지고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노래 가사랑 이 뮤직비디오가 참 그대로 나오잖아요. 빨간 열매랑 뭐 체리랑 같이 나오고 침대 나올 땐 침대 나오고 너의 기분이 날씨라고 하면 날씨가 나오고 근데 이게 화면이랑 노래 가사랑은 일치가 되는데 이 요소들이 되게 이들을 방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날씨 때문에 아이유가 못 왔지 그리고 침대 때문에 둘이 못 만났지 왜냐면 침대 위에 지코 씨가 올라가서 빨간 열매가 달렸을 때는 그 버튼이 막 도망가가지고 못 눌렀잖아 아이유가 네. 근데 그런 거 보면 약간 소울메이트 뮤직비디오 가사에서는 되게 낭만적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뮤직비디오에서는 되게 이들을 오히려 못 만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이상하네요. 근데 일상적인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나 아니면 가까운 지인이다 할지라도 좀 내가 잘 못 되고 있고 상대방이 굉장히 잘 되고 있으면 자격지심이라는 것 때문에 별거 아닌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연락을 잘 못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고민이 있어도 연락해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약간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까도 그 여름님께서 해석하시는 것처럼 지코가 나 이 정도 위치에 올라섰어 이제 드디어 너를 갖다가 나의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손을 내밀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것도 좀 이해할 만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길게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이든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그만큼 내려갈 골도 깊은 거니까. 지금은 이제 이 두 그 가수가 굉장히 피크를 찍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한 4, 5년이 더 궁금하네요. 어떤 작업을 좀 둘이 좀 할 수 있을지. 프로젝트라는 게 좀 장기적으로 하면 더 재미날 것 같아요. 이 두 분들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프로듀싱 능력들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아이돌을 많이 다루겠지만 스스로가 좀 이렇게 제작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저것들은 많이 없다는 생각들이 들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오늘은 뮤직비디오 소울메이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좀 마지막으로 총평 가볍게 하고요. 보통 우리가 영화라고 한다면 필름 필터링을 가질 텐데 뭐 소울메이트 뮤직비디오는 저희가 그런 시간이 없죠. 가볍게 총평 한번 하면서요. 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님 한번 총평 좀 해주세요. 저는 이 뮤직비디오가 소울메이트를 외치고 있지만 소울메이트는 없다고 말하는 뮤직비디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환상에 깨지시길 바랍니다. 그걸 알려주는 뮤직비디오가 아닐까. 이 영화 굉장히 교육적이네요. 예, 여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두 분의 이야기를 약간 종합해서 제가 지금 정리가 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 뮤직비디오가 소울메이트가 완전한 소울메이트가 있어라고 말을 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노래 같은 경우에는 지코 씨가 흥행한 노래가 난 나고 난 너야 이 노래가 흥행했는데 그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기서도 제가 균형감이 느껴진다고 했는데 이 뮤직비디오는 진짜 완전히 데칼코마니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거기서 조금 더 벗어나서 다른 예외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아이유 씨랑 지코 씨랑 약간 거울 이미지처럼 만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제가 좀 느낀 건데 그게 거울이 깨지고 근데 거기서 아이유 씨가 뒷걸음쳐서 멀어지잖아요. 그게 뭔가 제가 평소에 소울메이트라고 했을 때 생각했을 때 제가 만약에 제이님이랑은 A가 맞고 세미님이랑 B가 맞으면 딴 사람이랑 C가 맞고 D가 맞고 이렇게 하면서 소울메이트를 완성시키는 건 그런 관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사람들이랑의 관계. 그 제이님 말씀처럼 이게 소울메이트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라는 게 그런 관계들을 형성해야 된다라는 걸 그 거울이 깨지고 아이유 씨가 뒤로 물러나는 그 장면에서 다른 B라는 점이 맞는 사람을 찾아나가서는 아이유 씨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 뮤직비디오가 뭔가 아이유 씨와 단둘의 그 음악적인 교류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음악적인 커넥션이 가능한 그런
인간관계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꼭 음악 하시는 분들이 아니어도 공감 가실 수 있는 뮤직비디오나 노래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연님께서 총평을 자세하고 길게 좀 소울메이트를 말씀해 주셨고요. 참 덥습니다 요즘. 올해 여름은 정말 더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여름 청취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소울메이트와 함께 하고 있으신지 따뜻하면서 시원한 여름을 같이 하고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저희가 계속 영상 해부학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뭐 팟빵이나 파티, 뭐 아이튠즈 아니면은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도 검색해 보시면 영상 해부학으로 나오니까요. 저희한테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저희도 굉장히 또 친절하게 답변 드리는 팟캐스트랍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은요 더욱더 좋은 방송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예,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